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육조 해능, 그리고 육조 해능 밑에 남악, 육조 남악, 그러니까 육조 해능, 7조 남악, 8조 마조. 근데 이분들한테는 7조, 8조라는 말을 안 써. 왜냐하면 6조, 몇 조라는 것 때문에 너무 다툼이, 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사람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는 아예 없애자 해서 안 써요. 그래서 법맥이 지금 6조 해능 밑에 남악, 그리고 마조 밑에 이제 백장, 황벽, 임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조사선의 황금기, 선의 황금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골든 에이지 오브 젠. 그래서 그때는 따로 수행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았어. 그래서 묻고 답하면서 이제 깨우쳐 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조사선인데 한 200년 흘러서 사대부들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제가자들도 이제 참선을 하자고 할 때 깨달은 분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공부에 바쁜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치면 장차관들, 또 법조인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선하고자 했을 때는 깨달은 분하고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가 조사 스님 대신에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방편이 나온 게 묵조선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묵조선은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 다시 말하면 법안으로 본 이 세계를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안을 많이 있던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이 지금 여기 의식이 모든 사람한테 이미 갖춰져 있어요? 아니면 노력해야지 갖춰지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이미 지금에서만 살고 여기에서만 살고 의식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어. 그러니까 딴짓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딴짓 안 하는 게 묵조선이에요. 조사선은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묵조선은 믿고 딴짓 안 한다. 그래서 오직 않는다. 지관타자, 오직 않는다. 믿고 있는 그대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 현실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나는 딴짓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종의 깨닫기 위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묵조선은 앉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실현,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기 의식이니까 깨달음의 내용은 지금 여기 의식, 검차심.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게 앉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 부처님처럼 앉는 것으로. 저거는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깨달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적법한 태도. 일종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이미 깨달아 있고 그 깨달음을 이 세상에 내가 드러내는 모습은 뭐 할 거냐? 위의를 갖추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위의 중에서 최고는 앉는 것이다. 그래서 딱 앉아서 지금 여기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요것이 묵조선 수행이에요. 그래서 묵조선은 수행하고 깨달음이 항상 같이 가요.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미 깨달아 있고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이 깨달았는데 뭐 할 거냐? 앉아야지. 부처님이 뭐 하셨는가? 앉으셨다. 깨달은 분이 뭐 하셨는가? 앉았다. 앉는 것은 깨달음의 표현이다. 그걸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짓 안 하면 아까 이야기한 나의 이념에 끌려가지 않겠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가상세계, 자기가 믿는 신념, 각자가 만들어 놓은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딱 그대로 이미 완벽하다는 걸 믿고 그리고 앉는 것으로 그걸 이겨내는.
그걸 가지고 수행한 것이 묵조선이에요. 근데 가나선은 기왕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이 옳긴 옳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의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앉으면 더 좋겠다. 이 말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 의식을 믿고 앉는 것이 묵조선인데 가나선은 지금 여기 의식을 확인하고 앉으면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사대부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사대부들, 지금 송나라 시대에, 당나라 시대가 조사선의 황금 시대라면 200~300년이 지나서 이제 송나라 시대에 이런 방편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에 그때는 정말 이 선불교가 휩쓸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이 공부를 했는데 그 바쁜 사람들이 고요한 절에 와서 믿고 앉으면 된다니까. 앉아서 뭐 하느냐면 다 고요한 데 와서 여러분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졸아, 그냥. 다 졸아서, 이거, 안 졸고 앉아서 딱 자기 힘이 길러지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조니까, 안 졸게 하기 위해서는 깬 상태로 앉히자. 그러면 깬 상태가 되려면 지금 여기 의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앉으면 훨씬 더 이게 이제 묵조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앉는 것이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맥이 조사선하고 묵조선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그 맥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묵조선과 가나선도 그 서로 어긋나는 게 아니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보완된 거다. 상황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의식을 먼저 확인하자 해서 지금 여기 의식을 이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여기에 한번 집중해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번 집중하면 막히거든요. 모르거든요. 그 모르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의식이 이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초보자가 받으면 콱 막혀요.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치는 빤하지만 유튜브에서 아무리 법문 많이 듣고 알아차려도 막상 1대1로 뭐냐고 딱 물으면 그래, 의식이야. 지금 너를 움직이는 게, 송장 끌고 다니는 게 뭐야? 하면 10중 8구 사람들이 의식입니다. 답을 해요. 그러면 그래, 그 의식이 뭐야? 하고 물어 들어가면 꽉 막혀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걸 알지 실제로 의식이라는 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져서 이걸 먼저 확인해라 하면 막히고, 막히면 막힌 데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중도라고 하는 현상만 알다가 본질을 알고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 하는 이 중도를 아는, 그러니까 중도하고 우리가 통하는 뇌의,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일반인들은 열려있지 않아요. 이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신경회로가 현상의 분별하는 것만 발달되어 있지. 인간의 신경회로는 플라스틱 같아서, 이게 신경가소성이라 그래요. 신경가소성. 뉴로 플라스틱 ITY. 플라스틱에다가 ITY를 명사화하면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뉴로플라스티시티. 이게 신경과소성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뇌는 플라스틱 같아서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게 변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쪽으로만 열이 가해져 있느냐면 현상에 분별하는 쪽으로만 이게 신경이 그쪽으로 지금 발달되어 있어.
신경회로가 분별하는 쪽으로 나 있어요. 상황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12연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12연기는 분별의 연기거든요. 분별의 연쇄. 보자마자 여러분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속을 한다 안 한다. 네.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한다 안 한다. 거기다가 온갖 물건을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한다 안 한다. 지금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신경이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로 이것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신경회로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보자마자 그쪽으로 12연기가 착 12연기 고통의 연쇄 쪽으로 발달되어 있다. 고통의 연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명, 이 중도를 모르는 것. 무명, 중도를 모르는 것. 그리고 하나는 가래, 끊임없이 욕심 따라서 움직이는 것. 무명과 가래의 이 연기를 지금 우리가 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무명과 가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회로가 되어 있어서 이 회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핵심은 아무리 이해해도 소용없어. 신경회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회로를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집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도에 집중하면 그쪽으로 신경회로가 재배열이 일어나. 플라스틱 같아서 이것이 바뀌어져요. 중도를 보는 것을 보세요. 분별에 익숙한 것을 분별망상이라고 한다면 중도에 익숙해지는 것을 분별 다음에 무분별 후덕지라고 불러요. 무분별. 분별이 없는 곳으로 일단 가서 그 뒤에 후덕, 그 뒤에 얻는 지혜. 후덕지를 만냐라 그래요. 만냐지혜. 분별이냐, 반냐냐 이거예요. 분별이냐, 반냐, 지혜냐. 인간의 회로가.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 자체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같아. 근데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달라요. 구성 물질은 같지만 그 시냅스의 방향이나 길이 난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것을 이제 안목이라고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런 법문을 듣고 알아도 이미 현실이 지금 여기 의식이라서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고 알아도 실제로는 안 살아져. 왜냐? 회로가 분별하는 쪽으로 가 있어서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를 해버리고 그러면 고통의 연쇄가 그냥 착 펼쳐지니까 끊임없이 이걸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자기의 신경회로를 시냅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상식이잖아요. 뉴로의 신경의 시냅스의 배열이 한번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 환골탈태라 그래. 환골탈태. 이것이 일어나야지. 이거 안 일어나고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옛날 습관을, 왜냐하면 이 길이 그쪽으로, 분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무분별을 무심이라고 부르고 후덕지를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여기 합쳐서 중도예요. 그러니까 무분별 후덕지, 무심, 평상심의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해 차원에서만 있으면 인간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의식으로서는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무의식이 말을 안 들어. 지금 상황 이해돼요? 깨달음은 의식만 변화하지 깨달음 자체가 무의식까지 변화하지는 않아요. 근데 깨달음의 힘으로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수행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의식으로서는 다 아는데 무의식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행동은 옛날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 깨달음만 가지고는 인간이 안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는 깨달음으로 무의식을 변화시켜야지 이게 되는. 이때 무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성숙한다. 인격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시다시피 깨달았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는 괴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 성숙의 분야는 무의식의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깨달음과 마음 치유가 항상 두 바퀴가 같이 구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동안에 해온 이유가 깨달음만 가면 안 돼. 이 마음 치유 쪽도 자기를 성숙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기 성숙시키는 것은 지금 화두법은 먼저 본질에 대한 자각을 먼저 일깨우고 이 먹고 본질이 무엇인가, 의식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지금 여기 의식에 대한 감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 감 속에 앉는 거예요. 처음에 초심자한테 이목구는 초심자가 스스로 이목구하면 안 돼요. 초심자는 스승한테 이목구를 당해야 돼. 지금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뭐냐 하고 딱 질문을 당해야 돼요. 하여튼 숭산 스님 그걸 들어보니까 하여튼 숭산 스님이 미국에서 그 IBD 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교수들을 한 방에 다 제압을 했대. 딱 만나면 그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막 뜨던데요. 이해되세요? 조그만한 동양에서 온 영어도 잘 못하는 숭산 스님 만났을 때 그 키 큰 똑똑한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막 이야기하는데, 네, 숭산 스님이 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고 너 자신이 뭐냐? 항상 한참 좀 들어주다가 네가 말한 거는 전부 다가 나중에 나온 거고 너 자체가 뭐냐? 너의 옷이고 너의 그 알몸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들 그냥 여러분 막힐까요? 답이 나올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혀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제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나는 무엇인가 하면 안 돼. 화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냐 하고 질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무엇인가 하면 안 되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려고만. 그러니까 내가 이목구 하면 안 돼. 이목구에 하는 방법은 이목구라는 질문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하려고 하고 답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만만찮은 난제예요. 자, 왜 중요하냐 보세요. 인간이 이것도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미 다 판명 난 거예요. 인간이 지금 우리의 목적은 신경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중도의 안목에 맞는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불법에 대한 불법의 회로. 이 말은 불안과 법안. 불법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불법은 무너지지 않는다 할 때, 이때 불법은 불안과 법안이에요. 그러면 이 불법에 대한 회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이 중도에 대해서 계속 내가 집중을 해야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집중해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요즘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50시간이 기본 평균 필요한 시간이다 하고 이게 지금 나와 있어. 과학적으로. 그러면 50시간을 본질, 일단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목구라는 질문을 당하면, 보세요. 이목구라는 질문을 당하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이 말이잖아요. 육조 스님한테 남학해양이 처음 찾아왔을 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랬잖아요. 이목구의 내용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답을 못 한다니까. 막힌다니까. 그러면 그 막히는 곳에 집중하는 시간이
50시간이 연속이 되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야. 그러니까 가나선의 원리가 질문을 당하고 그 질문에 끊임없이 그 질문에 집중하는 그것을 50시간을 지속하면 거기에 회로가 만들어져서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본문 듣는 것 자체가 다른 말은 안 해. 계속 이건데 이렇게만 계속 하고 반복해서 하면 이게 50시간이 채워지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은 완전히 화두에 걸려버려요. 화두에 걸리면 꽉 차서 한번 터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서는 길게 보고 50시간을 채워가는 거라면 가나서는 일주일 안에 딱 집중해가지고 이걸 결판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 그 진여선사를 가봤더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치를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49일을 딱 하면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결판이 나버려. 그러면 결판이 나면 그때부터는 화두가 지금 여기 의식이 스스로 챙겨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안 챙겨지는 사람은 계속 데미지를 입어서 깝깝하게 막혔다가 터지는 거고, 한번 터진 사람은 이거구나 하는 이제 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터지기 전을 가화두, 임시화두라고 하고,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질문을 당하는 거, 이것은 가화두. 그리고 이제 감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챙길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목고를 이것을 손에 들고 할 수 있어. 이것이 한 감이 스스로 있으니까 이 목고를 손에 들고 할 수 있어. 요게 진짜 화두예요. 이걸 진화두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화두를 통해서 한번 막혔다 터지고, 그리고 이거구나 하는 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진화두. 그러니까 손에 들고 하는 화두. 그러니까 이 진화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두는 묵조랑 거의 같아요. 진화두를 하는 것은 묵조하고 거의 같아. 이 말은 스스로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없어. 딱 앉으면 이거니까. 또 오히려 뭘 하면 어긋나 버려. 자기가 답인데, 자기가 답인 것이 확인되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뭔가를 하면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묵조하고 같아져 버려요. 가나서는 앞부분에, 묵조의 앞부분에 딱 이 질문을 당하게 해서 꽉 막히게 해서 터지는 기간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 놓고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두를 가지고 앉으면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고 뭐고 없어. 화두 들 줄 알면 그걸로 끝이야. 왜냐하면 화두만 들면 분별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대로 분별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상대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들 줄 알면 이미 엄청난 힘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경험도 있고, 경험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다만 그 회로가 일어날 때 한번 막혔다가 터지는데 그것은 경계 체험이지 그것 자체가 답은 아니에요. 근데 경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 왜냐하면 정말로 변하기 때문에. 그 경계 체험할 때 엄청난 업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면 경계 체험이 일어날 때는 굉장한 업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이것이구나 하는 아하 체험이 딱 와가지고 하나가 될 때, 그때부터 진화도로 들어가요. 화두만 들 줄 알면 그부터 끝이에요. 화두만 들 줄 알면 생각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나를 속이는 게 신념이잖아요. 들어옵니까? 예. 나를 속이는 게 신념이고, 지금 우리한테는 불법이 신념이라니까. 깨달음이 신념이고, 마음 공부가 신념이라고요. 끊임없이 마음 공부의 이름으로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서는 내가 마음 공부를 한다 해봤자 그것이 오히려 헐떡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인 행법이 있어서 행법을 배워서 착실하게 행법대로 행해 나가면,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돌파하고 일단 경계 체험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경기 체험을 바탕으로 본문 듣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걸 말했구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하거나 아니면 본문 듣거나 뭐 온갖 경우에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이제 의식에 대한 확실한 딱 방점을 점심을 의식에다가 점을 딱 찍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그런 그 관심을 가지는 한은 신념이라고 하는 체계가 여기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두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화두가 분명한 사람한테는 이제 눈이 날카로워져서 관이 일어나 관. 화두에 정력이 생기고 선정력이 생기고 그 화두 선정력을 화두 삼매력을 가지고 관이 일어나요. 그 관이란 말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를 두고 뭘 할 것도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뭐에 중독되어 있는가? 지금은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유튜브가 하나만 들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슷한 걸 계속 물어오잖아요. 또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거의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있어. 끊임없이 유튜브 본문을 들으려고 본문에 중독되어 있어. 본문에 중독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의식이라고 하는 이 명료한 이거를 놓친다 이거예요. 자기 딴에는 중독되어서 그걸 좋다고 하면서 이걸 놓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런 시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좀 거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진짜 한번 알아채야 돼. 근데 이 알아채는 힘이 관자재할 때, 관자재. 관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 나는 무엇에 속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다 망념에 속고 있어요. 망념. 망령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망념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가? 지금 이 순간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뭘 하면 뭘 할 거냐? 본문 들어야지. 또 이런 책 봐야지. 하는 한 생각. 그러니까 어제 들었던 멜로디가 떠오르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손댈 필요가 없다.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다. 여기서 생각을 없앤다 할 때 생각의 타겟은 그런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해야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이 시간을 긍정적인 어떤 건설적인 또 나를 변화시키는 또 불법을 추구하는 이런 걸 해야 돼 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신념이다 이거예요. 신념은 반드시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딱 앉아 있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뭘 해야지 하고 손이 핸드폰으로 가고 유튜브를 켜고 본문을 켜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책으로 가고 이런 요즘 또 서양인들의 책도 많잖아요. 서양 영성가들의 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 저런 책, 선어록, 서양 영성가의 책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 신념을 스스로 강화시켜 간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2조, 3조, 4조한테는 자기들의 인생 문제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이었지만 공부인한테는 역설적으로 공부가 지금 우리를 속이는 신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선하면서 깜짝 놀란 게 사회에서 그 대단하신 애국자들 여러분 저 족보 화려해요. 저의 선생님들의 족보가 화려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화려한 사회적인 명사들 그분들의 뜻을 나도 이어받아 가지고 나도 이 지금 국민을 의식화시켜 가지고 이걸 한국인들에 각성시키자 하는 의욕에 불탔는데 그게 바로 나를 속여온 나의 신념이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한은 나는 쉴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돼요? 진정한 의식화는 그런 걸 놓고 그걸 돌아보고 거기에 속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의식이에요. 이게 의식화예요. 진짜 의식화. 그리고 여기에서 길이 나. 근데 이걸 안 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동서인문고전을 가지고 선정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공부하는 쪽을 가지고 나를 의식화시키려고 했으니까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참선의 세계를 제대로 못 만났으면 저는 지금도 불타는 이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그 인류가 남겨놓은 온갖 문화유산을 다 또 섭렵하고 막 그걸 개걸스럽게 아기처럼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막 책을 쓰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일단 무분별, 그러니까 분별 상태에서 살다가 무분별 후덕지를 먼저 얻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가 먼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화두를 통해서 한번 경계체험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점심을 한번 딱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지혜가 계속 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선정력이라고 부르고 부동심, 특히 부동심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마음자리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이것은 안 변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라서 무주, 집착이 자기도 모르게 줄어들어가. 하면 할수록 집착이 줄어들어가.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것이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생기면서 생각에는 안 속으니까 항상 마음이 고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도 하나의 이미지로서 인연 따라 왔다 가는구나가 보이고 생각이, 그리고 감정도 생각보다 감정이 훨씬 더 힘이 세요. 더 깊은 곳에서 나와. 감정도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구나. 옛날 같으면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쉬어져 버린다. 생각에 쉬이지, 감정에 쉬이지, 물건 보면 집착하지. 이렇게 살다가 이 화두 들고 이 마음자리가 분명해지는 이 1만 시간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면 갈수록 생각도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감정도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랐다가 다시 말하면 내한테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물질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 좋은 핸드백,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보면 눈길이 가면 갈수록 물질도 한 개의 이미지가 떠올랐다가 사라지듯이 나한테 영향력을 못 미치고 그냥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반드시 이게 마음이 동했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물질이나 전부 다 이 모든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꿈 같고 영화 같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여서 무주,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명, 제가 참 이렇게 감명 깊게 들었던 법문 중에 하나가 택암 선사가 참선 교재를 만들어 줬는데 이게 부동지 신묘록이라고 해서 놀랍게도 한국에 검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출판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지 신묘록에 택암 선사가 내리는 딱 첫 문장, 부동지 신묘록의 첫 문장이 무명, 인간이 이 중도를 모르면, 무명이면 주지, 현상에 집착하게 된다. 무명, 주지, 현상에 집착하게 된다. 무명이면
현상에 집착하고 번뇌. 반드시 번뇌가 일어난다. 요 6글자. 무명, 주지, 번뇌.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핵심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한테 지금 무명이면 반드시 현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번뇌가 되어서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걸 밝히는 것은 무명을 명으로 밝히는 거잖아요. 무명을 명으로 밝히는 것.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만 우리의 인간은 성숙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언제 확인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의식을 확인하는 이야기는 전등록에 1700가지 케이스가 달라. 청소하다가 길 걷다가 닭 부는 소리 듣고 또 어떻게 꽃 피는 걸 보고 법문 듣다가 이거는 1700가지가 다 달라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경계체험은 일어났지만 뭐냐 하는데 답은 아직 안 나왔어. 그 답을 계속 참고하고 있다 보면 이거구나 하는 아하 체험이 한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는 질문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걸 챙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살아간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딱 화두 하나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가나선에 안 속는다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가나선에는 화두에는 안 속아. 화두 없어도 돼. 그렇지만 말로 표현한다면 화두가 칼 같아. 약간의 검객이 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안 속았지만 습관적으로 여전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하고 소곤거리는 그 끈질긴 그놈이 끊어지지 않다는 것은 아니까. 그러니까 화두의 이 예리한 검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일념을 타파해 나가는 것. 그럼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제는 옛날에는 쉬어가지고 딸려가 버리는데 일종의 귀신 같아. 그 한 생각이 쉬어가지고 끌고 갔는데 이제는 칼을 가지고 딱 칼이 있다 이거. 검광왕 보검이라 하잖아요. 칼을 가지고 사는 느낌이에요. 검객이 된 느낌. 언제든지 이 칼 가지고 나고 죽는 거를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이 칼 하나를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에서 계속 이 상태가 간다. 이게 지금 관하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일러주고 있는 수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 칼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칼 없이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장하다 이거예요. 딸려가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칼에 맞아 이 신념이 계속 화살을 쏘는데 첫 번째 화살은 맞는데 못 피해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해. 근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깨어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화두에 속지 않는데,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사는데 화두에 속지는 않는다. 이 참 말이 어렵네. 근데 할 수 없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화두를 가지고 사는데 화두에 속지는, 화두를 들어야지 하지는 않는다. 그냥 이거 화두지. 이게 진 화두지. 따로 이목구라고 하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두는 아닌 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화두는 아닌 거예요. 진 화두는 그냥 이거지. 뭐라고 표현되지는 않는, 내가 화두를 챙겨야지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참 말로 하기는 참 어려운. 그래서 가나와 묵조와 조사선이 하나가 되는, 모든 것이 소화가 되는,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오늘 지금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이 말을 신념으로 삼으면 안 돼. 이 말을 신념으로 삼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입장에 하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알아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수행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수행하라. 이해돼요? 수행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수행하라.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을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하여튼 또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또 그때는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말을 해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